마산에는 한급 낮은 위수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근데 위수령이라는 건 이번에 폐지가 됐어요. 그 위헌이라고 해서 폐지가 됐고, 특히 탄핵 때, 이거 계엄령이냐 위수령이냐 그런 거 그 기무사에서 검토했다 해서 특히 논란이 일어나, 야, 없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마산 창원의 위수령이 선포될 때 보면 정치는 어떻게 돼요? 정적. 여야가 다 침묵을 하고 있다. 이제 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딱 참 상징적이죠? 마산 일어나 위수령이 떨어져 선포됐다는 호의를 군인 앞에서 읽고 있는데. 자, 이거하고 이제 이 마산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 인구 숫자가요. 마산이 부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잡혀간 사람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훨씬 과격하게 마산에서 붙었습니다. 그거는 마산이 어느 곳이나 다 역사적인 전통을 다 얘기하죠. 광주 가면은 80년 광주 이전에 우리는 광주 학생운동의 전통이 있어 하는데 마산은 뭐가 있습니까? 4.19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가 마산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3.15 때 마산군 중에 지서를 습격했었는데 역시 이게 19년밖에 안 지났어요. 19년이면 20세기 초반, 2000년이 19년 아닙니까?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가령 지금 20대 초반에 대학생들은 그걸 모르지만 한 40대만 되면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3.15 부정선거 때 들고 일어났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땐 7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지금 한 서너 분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주열 열사 같은 경우도 그때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7명 사망자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때 국회의원집을 이제 때려부신 거예요. 근데 마산에 그때 누가 세도가 있냐? 피스톨박 박종규가 있었죠. 박종규가 있었고, 박종규가 이제 공업단지를 끌어들여서 마산 수출 자유지역. 이게 마산이나 울산이 공업단지가 들어가기에 입지가 좋았기도 하지만, 좋은 편이죠. 또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또 뭐가 있냐. 이후락의 고향 울산, 박종규의 고향 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에 있었던 해인대학이 경남대학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호실장 박종규가 집권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대표적인 유신대학으로 손꼽히고 있었어요. 부산대학하고 어디가 더 유신대학이냐, 어디가 더 유신스러우냐, 자웅을 겨룰 정도였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게 박종규예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경호실장을 하다가 12.6 사건이 나면서 이제 12.6 사건이 아니라 8.15 사건. 그러니까 문세광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에 책임을 지고 권력에서 물러났는데 이 유명한 사진 아시죠? 이 유명한 사진에 박정희를 두고 오른쪽에 박종규, 왼쪽에 차지철이 있는 기가 막힌 사진이죠. 이 둘이 경호실장을 계속해서 이제 박정희 전반기, 후반기 경호실장을 나눠서 한 겁니다. 시위대가 이제 마산역 앞에서도 몰려가고, 마산이 이제 훨씬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시위 양상이 훨씬 더 격렬했고, 지금 부마항쟁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부마항쟁의 공식 희생자로 인정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부마항쟁 쪽 시민단체나 유족들은 그걸 이제 인정을 해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우리 차성환 위원님 모시고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마항쟁에서 6월 항쟁 때는 부산에서 이태춘 씨가 최루탄에 맞아서 희생이 됐고, 부마항쟁 때 또 이치준 씨가 희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8일 날 삼공수 특전예단이
부마 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이 3공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광주에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광주에 투입되는 부대고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또 투입이 됐고요.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위 금방 진압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부대 투입되고 공수부대가 2시간 작전을 폈다고 하는데 한 10분, 15분 만에 진압이 되고 나머지는 공수부대의 일방적인 만행이었죠. 지나가는 시민들을 아주 패고 겁을 주고 좀 뭐랄까요. 이제 이게 부산하고 그러니까 부마하고 광주하고의 차이인데 그 뒷부분에 광주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부대가 이제 이렇게 도심 또 탱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시민들 겁을 먹고 시민들이 좀 눈치를 보는 거죠. 관망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일단 계엄령 위수령이 선포되고 군이 출동하면서 상황은 일단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이제 도시는 이게 평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더 이상의 시위가 확대되는 것은 일단은 막아놓고서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서 어떤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가 곧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날의 전두환은 어떤 짓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보자. 자, 부마항쟁 양상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제가 쓴 글 제목을 따왔는데 똘마니들 역사의 주인이 됐다 했는데 그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부산을 때문에 야 선량한 시민이 아니라 식당 보이나 똘마니들이 많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20세 전후에 불량 성행자 대학생들이 대학생을 가정해서 압사했는데 누구냐면 댐이지 식당 종업원 공원 구두 닦기. 그래서 이런 게 참여한 게 데모의 특이 양상이다. 야간이 되면서 시위되는 도시lumpen, 접객업소 노동자, 식당 보이나 웨이터들이죠. 그리고 영세상인, 반실업 상태 자유노동자, 무직자, 구두 닦기, 식당 종업원, 상점 종업원, 고교생 등 도시 하층민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주도했다. 즉 일반 시민이 하면 중요한 건데 이런 똘마니들이나 했다. 그리고 깎아내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된 거고 이런 하층, 기층 대중들이 움직인 거. 그러니까 정통적인 막시스트 어떤 정치학 이론에서의 어떤 프롤레타리아들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차성원 위원이 전문가입니다. 여기 박사 논문을 쓰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얘기도 다음번에 좀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광주 항쟁 때도 이런들이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렇지만 자영업자, 사무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똘마니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도 부산도 무시할 수 없죠. 서울도 광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이분들이 그때 다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즉심에도 많이 넘겨졌고. 근데 12.6 사건이 나는 바람에 이제 좀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12.6 사건이 날 때까지 무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에서도 부마항쟁과 관련돼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악행을 저질렀는가. 거기서 이 2명을 골랐습니다. 사실은 부마항쟁으로 저희가 5명을 꼽았어요. 하나는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차지철, 그 다음에 이 2명이 누구냐면은 하나는 보안사 쪽의 권정달. 권정달 하면은 5공화국 초기에 민정당 사무총장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그 보안사의 핵심, 바로 그 권정달입니다. 그때 부산 보안부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은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상주시장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근수라고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안전국장이죠. 육국장으로 있었던 사람. 최태민 얘기할 때 한번 나왔었을 거예요. 최태민 뒷조사를 했었던 최태민 보고서를 이제 작성했던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또 내려와서 이제 부마항쟁 사건 조사를 했는데 특히 이 김근수가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차성원 선배님도 이 사건과 관련되셨는데, 이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79년 10월 달, 그러니까 부망쟁이 터지기 일주일 전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건 부산 지역, 부산 분들도 계십니다만, 부산 지역 사건이라기보다는 서울을 중심으로 터진 사건인데, 저쪽에서는 이제 구도가 뭐냐면은 이 난민전의 잔당들이 부망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얘네 전문이 빨간 칠란이에요. 그러니까 6.3 시위에는 인혁당.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면 난민전이 배후 조정한 걸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 그게 거기서 중단이 돼버렸죠. 중단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그 난민전 사건을 만들어서 난민전의 관련자들 일단 74명 중 20명이 검거된 걸로 발표됐으니까 아직 수배 중인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 부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항쟁의 배우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돼 있었고 여기 이제 난민전의 조직 구도입니다. 이제 이게 조작의 그 가장 중요한 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웃기는 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창림이라는 마산경찰서장인데 이 아저씨가 뭘 했냐면은 이게 사제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부 불순분자가 사제총기까지 사용했다. 근데 사제총기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얼핏 보이십니까? 손에 쥐고 있는 거? 총이라면은 그래서 권총이라도 발사가 되려면 좀 애들 장난감 정도 좀 좋지 않잖아요. 저거에 무슨 살상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제총기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부득부득 우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두가 있고 약실이 있고 뇌관이 있고 놀이새가 있고 공이가 있다는데 이게 볼펜 이걸로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북계가 소요 사태를 위고 선동하고 있다. 데자비. 자, 우리 3.15 부정선거 때 어땠습니까? 마산의 이거를 공산폭동으로 조작을 했죠. 그래서 이강학이라고 아주 젊었는데 이제 그때 치안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강학의 죄상 또 하나에서 브론비라를 사후에 조작 투입. 마산 사건 때 죽은 학생 주머니에 공산당 그분 그 삐라를 경찰이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자 바로 공산당 이거 데모를 이렇게 폭동으로 끌고 왔다. 그렇게 조작을 했던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을 감옥에서 썩었어야겠죠? 그런데 풀려나와서 재벌이 되셨습니다. 대연각 고려원양 그런 거 만들어서 재벌이 됐는데 그때 이제 마산 서장이 그 주도를 돼서 이렇게 사건을 조작을 했고 그거를 치안국장이 맞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망항쟁 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그때는 참 이 한옥신 부장검사부 이분은 또 인혁상 사건이나 그런 데서는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제대로 했어요. 부산지검 정보부장 그때는 공안부장을 정보부장이라고 부를 텐데 야씨 이거 조작하지 마. 마산경찰서장 파면시키는데 일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 거죠. 보고서를 받고 놀라 자빠진 홍진기가 법무장관이에요. 홍석현 아버지죠. 삼성의 사도 이건희 장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삼성을 만든 1등 공신이죠. 이건희의 후견인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고 4.19 발포 책임 때문에 사형을 당할 뻔한 사람인데 1심에서는 사형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가 해서 어여이해서 풀려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놀라 자빠졌던 건 뭐냐면 한옥신이 이 조작 내용을 다 담아서 다 제대로 밝혀가고 보고서 쓰니까 조작하려고 하던 사람은 검찰에서 이걸 이렇게 다 밝혀내면 어떻게 하고 놀라 자빠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산 사건은 어때요? 이 최책님이 이거는 참 유치하죠. 그리고 최책님 행적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앞에 행적은 다 나오는데 신군부한테 팽당한 것 같아요. 이 자식아 저렇게 바보같이 했냐. 이 사람이 그 전에 경북하고 경남에서 돌아다니면서 62년인가 3년부터 해서 79년까지 16년 동안 한 10군데쯤 경찰서장을 했거든요. 아직 나이가 정년할 나이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발표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경남 도경의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옷을 벗긴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기록에서 사라졌는데 혹시 최창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은 우리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조금 약간 부정확하지만 그분의 따님하고 같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었다 하는 뭐 얘기는 있었는데 뭐 따님 얘기니까 우리가 뭐 쓰기는 좀 그렇고 어떤 최창님 본인에 대한 행적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사실은 MBC에서 이제 얼마 전에 특종으로 MBC 뉴스에서 문건을 최초 확인했다. 전두환이 부망쟁증을 진압지휘했다. 했는데 진압지휘는 조금 약간은 과장인 것 같고, 근데 전두환이 간 건 사실이에요. 그 문건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이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것, 그 기록을 찾아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은 처음 나왔지만 권정달 회고록에 보면은 전두환이가 왔었다 하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온 것 자체가 이제 아주 처음 밝혀진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엇을 했느냐. 전두환과 김재규의 운명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전두환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상황, 그걸 이제 군수사령부 사이도 이제 기록이, 전두환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뭘 했냐면, 계엄사령관 중장도 있고, 또 이제 지휘체계에 있는데, 보안사령관은 이 지휘 개선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대통령의 참모니까. 그런데 여기 가서 시위 이렇게 진압해야 돼 하고 이제 강력하게 초기 데모 진압 작전이 가장 중요하다. 데모자에게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서 군의 위세를 과시하다. 이 얘기가 어때요? 광주에서 듣게 되죠. 이 얘기가 전두환 권정달 일파를 거쳐서 어떻게 계기되는지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대신 이날 왔었던 게 보안사령관 전두환만 온 건 아닙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